이승만 대통령이 또 욕을 먹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역사라는 것은 다 이렇게 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나는 괜찮으라, 총을 맞고도 나는 괜찮다라고 했다. 아주 초인적이죠. 초인적으로 보이지만은 사실은 박 대통령 시대를 살았던 그 1910년대생, 20년대생, 30년대생 이런 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나는 괜찮아 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총을 맞고도 나는 괜찮아. 그 이상의 불행, 인간적인 모욕을 당하면서도 나는 괜찮으니까 너희들은 잘해라 하면서 자기를 희생시킨, 자기만 희생시킨 게 아니라 온 가족을 희생시켜서 그 다음 세대의 교육을 위해서 한 세대가 희생된 그 세대가 바로 박정희 세대이고, 저 별명을 붙인다면 나는 괜찮아 세대다. 나는 괜찮다. 너희들은 잘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 세대가 교육을 많이 받고 유학도 가고 기술도 익히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뻗어나가게 만들어서 오늘날 이런 나라를 만들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난 괜찮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희생하고 참고해서 키워놓은 현재의 세대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수를 했죠. 돈 버는데 앞서고 학교 보내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무엇을 가르쳐야 될 거냐, 무엇을 잊지 않도록 할 거냐, 이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아가지고 그 나는 괜찮아 세대, 위대한 이 기성세대, 개발연대 세대 밑에 있는 세대가 지금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게 최근에 국가보훈처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6.25 60주년 기념, 내년 6.25 60주년에 저어가요. 조사를 하니까 놀라운 통계가 하나 나왔습니다. 19세 이상이면 어떤 사람들이냐, 법률적으로 성인들, 그러니까 유권자가 되고 군대에 가고 대학생이 되고 하는 어른들, 이 어른들 중에서 6.25를 누가 일으켰는지 모른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15%였어요. 6.25를 누가 일으켰는지 모른다고 대답한 성인이, 어린애가 아닙니다. 성인이 15%. 숫자로 하면은 500만 명입니다. 500만 명. 요게 난 괜찮아 세대의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기성세대의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생겨날 수가 있냐. 15%가 6.25를 누가 일으켰는지 모른다. 그 6.25가 무슨 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도 아니고 아프리카에 있었던 사건도 아니고 바로 6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그 6.25 때문에 오늘날 또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고 이산가족이 생기고 이렇게 있는데도 또 6.25에 대해서 많은 언급과 기사가 나오는데도 6.25를 누가 일으켰는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5% 500만 명이나 있다.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고 무식한 사람이 아니고 다 그 500만 명을 조사를 해보면은 다 거의 다 대학교를 나왔을 것이고, 아주 몸은 남자 같으면은 키가 한 175, 6cm로 건장할 것이고, 유학 경험도 있을 것이고, 영어도 잘할 것이고, 해외여행도 많이 하고, 여자인 경우에는 성형수술도 할 거고, 살 빼는데 연연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6.25를 누가 일으켰는지 모른다고 대답을 하냐. 그러면은 대학교 나온 사람이 태양이 동쪽에서 뜨는지 서쪽에서 뜨는지 모른다고 대답을 하면은 우리는 그 대학교 나온 사람은 뭐라고 그럽니까? 바보라고 그러죠. 치매 걸렸다고 그러죠. 6.25를 누가 일으켰는지 모른다고 대답하는 것은 태양이 어디에서 뜨는지 모른다고 대답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치적 입장에서 국민 자격이 없는 것이죠. 국민 자격. 왜 그렇게 되느냐 하는 분석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부모로부터 제대로 이야기 못 들었다. 부모 얼굴 보기도 힘들었다. 아버지는 새벽에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니까 대화할 기회가 없었다. 가정에서는 문제. 학교에서는 최근에 전교조 이후에 특히 심해졌지만은 6.25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 6.25를 요새 전교조가 흔히 하듯이 6.25를
누가 일으켰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유교를 누가 일으켰는지는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미국이 개입하는 바람에 분단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며칠 전에 한 70대 되는 탈북자를 한 사람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작년 6월 24일에 청계천에 한번 놀러다 갔대요. 촛불 시위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놀러다 갔는데 그 청계천에서 이 사진 전시회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 사진을 보니까 6.25 때 흥남 철수작전 미군이 그 흥남 이 함경도에서 중공군의 기습을 받아가지고 철수한 것이 흥남 철수작전 아닙니까? 그때 사진이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걸 구경하고 있는데 어떤 여교사가 이 초등학교 학생들을 주로 데리고 오더니 그 사진 앞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래요. 자기 눈앞에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설명하더랍니다. 이 사진을 보라고. 이 사진 보면은 북한 지역에 미군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미군이 북한에 들어갔기 때문에 중공군이 개입을 하고 그래서 이상가족이 생겼단다. 이렇게 가르치더랍니다. 미군이 북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탈북자가 화가 나가지고 거기서 고함을 질렀대요. 아니 그러면 6.25가 났을 때 미군이 여기 있었느냐고. 그 선생한테 그렇게 물었답니다. 6.25가 났을 때 미군이 한국에 있었느냐고. 그러니까 이 여선생이 대답도 안 하고 아들 데리고 가버리더랍니다. 여선생도 자기가 한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가르치는 것 같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런 선생들 때문에 6.25를 누가 일으켰는지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6.25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6.25에 대한 체험이 다 있는 분들 아닙니까? 소년기 때 6.25를 겪으셨든지 아니면은 한 10대 후반에 여기서 계신 분들은 한 20대 겪으신 분들도 계시고 참전하신 분들도 이 자리에 지금 계신 것 같은데 이 세대, 6.25를 아는 세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걸 보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부가 내년 60주년 기념을 해가지고 잘 해주면 좋겠는데 이 중도실종을 표방하는 이 정부가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노력을 하시는데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면은 수기를 쓰는 겁니다. 6.25 수기, 굳이 6.25 수기가 아니라도 그동안에 살아오신 과정을 수기를 쓰셔야 됩니다. 수기 쓰는 운동을 다 해야 됩니다. 수기를 쓴다는 것은 또 자기 회고록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요새 회고록 쓰기가 좋습니다. 이걸 배운 분들은 잘 생각나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쓰면 됩니다. 잘 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명문을 쓸 필요가 없으려고 할 수 없습니다. 겪은 것만 쓰면 됩니다. 겪은 것만 그대로 쓰면 돼요. 그리고 어려우면은 뭐 좀 도움을 받고 해가지고 구술을 하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1인당 표고로 하나씩 써야 됩니다. 오늘 한국에서 60세 이상 되는 모든 사람은 세계 어떤 사람이 겪은 것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것을 겪었고 또 위대한 성취를 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명작을 남길 수 있는 체험이 있습니다. 그 체험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체험을 안고 돌아가셔버리면 큰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우리 민족의 기억, 국가의 기억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억은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미래의 역사는 누가 결정하느냐 하면 기록을 많이 남긴 사람들이 결정합니다. 지금 좌파들이 기록을 많이 남기고 있어요. 엉터리 기록이지.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거짓말이라도 그 많으면은 그쪽으로 갑니다. 그쪽 방향으로 싹 쏠려요. 많은 양쪽으로 많이. 그래서 6.25 60주년 꼭 6.25 수기를 쓰라는 게 아니고 쓰시라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살아오신 것을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쓰시고 혹시 쓰시는데 글 쓰시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가 어떤 식으로 쓰셔야 되는지 그 요령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글 쓰는 것은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잘 쓰려고 먼저 부담을 가지면 글이 잘 안 나오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쓴다고 하면 글을 말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는 것처럼 글 쓰는 것도 쉽습니다. 그래서 이 수기를 남겨가지고 이 6.25를 모르는 이 500만 명을 치유를 해야 됩니다. 500만 명을 치유를 해야 돼요. 제
제가 만약 대통령이라고